네, 이와 관련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웅 세종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지진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2011년 그 도호쿠 대지진, 그 도호쿠 앞바다 대지진이죠. 그 지진으로 일본 그 근처에 그 지각이 2m 가량 그 큰 이동을 하였습니다. 예. 거기에 딸려서 한반도도 5cm 가량 움직였는데요. 예. 그 여파로 그 미처 움직이지 못한 지각과의 응력 마찰이 생겨서 예. 그것이 풀리면서 지난해 백령도 근처에 규모 5에 육박하는 4.9의 지진이 두 차례 일어나고 또 작은 군발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또 올해 들어와서는 또 울산 앞바다에 5.0이라는 그 역대급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네. 그거의 연장으로 여러 가지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이 계속 한반도에 그 지진이 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 지역이 좀 지진 활성 단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역대 그 역사 문헌을 볼 것 같으면 한반도에서 최대 그 피해가 났던 지진이 바로 이 경주 지진이라 그래가지고 네. 예. 그게 1000년 전, 약 1000년 전에 그 신라 시대 해공왕 때 있던 그 지진인데 이제 추정하기로는 규모 6 이상이다. 네. 이렇게 추정돼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것은 발생한 장소에서 또 나는 그런 계속 반복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예. 예. 그 지역에 활성 단층이 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그 울산에서도 지진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하고 연관성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일대의 그 단층이라는 것은 그 단이나 이렇게 선이 아니라 예. 그 지역의 이런 그 연약 지반이 이렇게 연결된 그 네. 그러한 것이므로 한쪽에서 이 지진이 일어나면 또 이웃에서 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학계에서는 혹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지배적으로 많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역사 문헌을 볼 것 같으면 예. 규모 6급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 근래 한 100여 년 예. 이렇게 보면은 그런 지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에 예. 이번에 규모 6에 해당하는 지진이 났다는 거는 예. 정말 그 역사적으로도 특이할 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이번 지진이 그 양산 단층대 쪽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양산 단층대가 어디 지역 쪽이 좀 포함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산단층은 그러니까 경상북도 그 영일만에서부터 부산 쪽으로 이렇게 그 200km 정도 직선 거리에 해당하는 지진인데 예. 그것이 단일한 선이 아니라 많은 갈라진 지선이 있습니다. 그런 이 일대 지선까지 다 포함해서 이 지진 활동이 있는 예. 그런 지역입니다. 네. 네. 그 우리의 이제 5.8 규모라고 하니까 저희도 영상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이 진동의 정도라면 보통 어떻게 체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규모 5는 그러니까 규모 4는 한반도의 이 바다 지역을 포함해서 매년 40년 동안 한 차례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규모 5는 40년 관측 기간 동안에 예. 요번 두 차례 지진 포함해서 8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네. 규모 5의 진앙지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그 규모 5의 바로 위죠. 거기에 만약에 건물이 있을 것 같으면은 금이 가고 부실 건물이 라면은 그 쓰러질 정도의 그런 지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진이란 거는 거리에 따라서 급격히 이제 약화되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위에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1978년 홍성에서 규모 5 지진이 났을 때 예. 그 건물이 균열이 일어나서 당시 피해액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볼 것 같으면 1961년에 니이가타에서 규모 5.2 지진으로 200여 가구가 쓰러지고 네. 사상자가 5명이 발생할 정도의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규모 5.2가 그러니까 요번에 규모 5.8이 되면은 더 예. 큰 피해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지진인데 다행히 그 지역에 그런 부실 가옥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인명 피해는 안 난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울산에서 났던 건 해안에서 나다 보니까 규모가 5.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실제 5.0 이상의 규모보다는 좀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내륙에서 이런 5.8의 지진이 났단 말이죠. 이 정도면 뭐 피해나 지금 피해가 나진 않았지만 규모가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집안 현상, 집안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똑같은 지진이더라도 안반 위에서 나면은 진폭이 그렇게 커지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은 뭐 매립지 그 땅이 연약 지반일 때는 그 진폭이 중폭이 돼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규모 5 이번 지진보다 훨씬 작은 지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생각나는 게 지난 7월에 그 울산과 부산 일대에서 가스 냄새, 그러니까 악취가 나서 이것이 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나니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그때 냄새가 진짜 확실히 전조 현상 아니냐라는 네. 그런 궁금증이 들만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반적으로 그 역사 문헌을 보면은 그런 가스 현상이라든가 그런 예. 것이 난 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경우입니다만 예. 그 이란의 경우 났다 그러는데 그것은 나고 바로 지진이 났지 예. 이번처럼 뭐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게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예. 네, 울산 지역이나 지금 그 지진이 일어난 그 주변에서 지금 피해는 없었지만 혹시나 이번 이 지진으로 인해서 조금 균열이 생겼다라는 가옥이나 이런 건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믿고 그냥 안전하게 이제 오늘 지진이 끝이 났으니 안전하게 그 가옥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보통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신 것은 이제 여진과 관련돼서 나오는 주의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규모의 본진, 규모 6급의 본진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보다 2단계 낮은 여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규모 6급이면 규모 4, 그러니까 3.5, 최대 3.5, 3. 그 정도의 그 여진이 나니까 규모 3 정도의 그 부실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금이 가고 그런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이니까 예. 이 금이 가고 그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되겠죠. 부실 네. 건물일 경우에. 그 이번에 이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우리나라 있는 거의 모든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1988년 그러니까 88 올림픽을 즈음해 가지고 3층 이상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예. 규모 6급의 지진에 안전하도록 이렇게 법제화 되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이전에 건물이 다수 있죠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라든지 뭐 공공 건물, 사람이 많은 건물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네. 내진 보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연 그 연약 지반인지 예. 아니면 지진이 날 만한 단층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번 경주나 그 양산 단층 지역과 같이 지진이 예. 많이 나는 지역인지 아니면 지진이 뜸한 지역도 대부분입니다. 이 한반도에서는 예. 예. 그런 지역인지 그런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이 예산의 낭비가 없이 효율적으로 지진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가 그 특보를 시작하면서부터 7시 50분 이후로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 물론 이제 모든 피해는 다 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크게 걱정됐던 부분은 원전이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인데 원자력 안전원에서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전선 점검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전이 그 지을 적에 그 내진 기준이라는 것이 예. 그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지진을 상정을 해서 지은 건데요. 예. 그게 어느 그게 정도? 규모 6.8 정도. 네. 규모 6.8이면은 일본 본토에서도 바다 쪽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지만 예. 일본의 그 육지는 한 7.0, 7.2 정도의 규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거를 유추해서 한반도에서 날 수 있는 최대 지진 6.8 정도로 해가지고 예. 그것이 바로 원전 밑에서 일어난 것을 상정해서 지었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안전 대책으로 지어졌다고 느껴집니다. 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함부로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은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6.8이 가까운 미래에 난다고는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네, 뭐 현재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게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난 7월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지진에 대한 연구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참 아쉬운 부분인데 예. 우선 전문가도 모자르고 네. 예, 그리고 워낙 그동안 지진이 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소외된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안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안일한 부분이 있고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예. 좀 과연 우리나라에 그런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제 기자의 리포트를 토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저희조차도 헷갈리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 밑에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진이 발생함과 동시에 건물 밖을 나가서 대피를 하는 것이 우선인 건지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보다 제일 먼저 우선 그 지진이 나게 되면은 큰 예. 지진이 날 경우입니다. 이게 네. 일본에서 정해지는 매뉴얼인데요. 예. 지진 자체의 피해보다 그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 그러면 부주의하게 성냥불을 끈다든지 담배를 피워가지고 그게 예. 그 가스가 인화가 돼가지고 예. 큰 폭발이 일어나서 예. 그러니까 반드시 가스를 잠그시고 일단 가스를 예, 잠궈야 되고요. 본원부터 예. 그게 제일 첫째고요. 두 번째 이제 흔들리고 그러면은 진짜 아까 나온 대로 건물 바깥에는 간판이라든지 뭐 유리창으로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예. 함부로 나가지 않되 이런 되도록이면 건물에 이런 넓은 방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건물이 도게 되면은 넓은 방은 기둥이 모자르니까 이게 예. 큰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둥이 많은 좁은 방,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화장실이라든가 예. 좁은 방에 들어가는 것이 도게 되더라도 살아날 확률이 많다.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가스 밸브를 잠그고 또 나가지 않되 넓은 방보다는 좀 기둥이 많은 좁은 방, 뭐 예를 들어 뭐 화장실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뭐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 화강암 지대에 있기 때문에 진동이 좀 더 잘 전달된다라고 해요.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강암 지대는 그러니까 지진 에너지가 약해짐 없이 그대로 멀리까지 나갑니다. 네. 예. 대신 이제 화강암 지대에 있으면은 진동이 크지가 않죠. 대신 아까 얘기한 매립지 그런 데를 만나면은 예. 진동이 크게 일어나서 거기서 진폭이 크게 감소가 돼서 예. 대신 그런 데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예. 이번 이제 지진을 계기로 해서 일본 같은 매뉴얼이 좀 정립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일본과 같은 매뉴얼도 매뉴얼이지만 예. 이번에 지진이 났는데 상당히 좀 SNS 예. 속보가 좀 잘 안 됐다 이런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진이 나자마자 일본 같은 데는 방송에 정확한 정보가 이렇게 전달되지
되고 그런 것이 좀 요번에 참 잘 갖춰졌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다시 되짚어 보면 이번에 이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 때부터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봐야 되고 이 이후에 이보다 더 큰 강진은 없을 거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는 결국엔 본질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웃에서 이제 큰 지진이 나면 반드시 이제 그런 영향이 온다 하는 것을 요번에 큰 교훈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지진이 나는 지역이 과연 어딘가, 예.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지진이 날 것인가 하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네네네. 좀 더 이 지진 분야에 투자가 일어나서 예. 저 연구 인력이 많이 배출돼서 이 좀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정도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정태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